가장 이상적인 사람. 윗사람에게는 그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친구에게는 이 친구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다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아랫사람에게는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돋보인다. 순수함과 투박함만 있고 꾸밈이 전혀 없으면 미개하고 품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반대로 순수함을 잃고 꾸밈이 과하면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내실이 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외면당한다. 그렇기에 내면과 외면의 어우러짐이 중요하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위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만큼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자신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걱정과 두려움의 근원. 걱정거리는 자신에게 꺼림칙한 무언가가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 걱정의 근원을 밝혀보면 대부분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다. 달리 말해 자기 내면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꺼림칙함도 없다면 걱정과 두려움 또한 생기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다. 인생에서는 때론 열정이 있어도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배움을 계속하며 자신을 갈고 닦아두어라. 그러면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쌓아두었던 기량을 펼치며 자신의 꿈과 신념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회는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며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아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다. 당당함 속에서 배어나오는 온화함.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언동은 당당하다. 그러나 언동이 당당하다고 하여 그가 반드시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오만하고 난폭한 태도가 당당함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다. 정의로운 사람은 당당한 태도 속에서도 온화함이 배어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말이 제대로 서야 일을 이룰 수 있다. 말이라는 것은 그저 입 밖으로 내뱉어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뱉은 한마디의 말이 상황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말하자면 순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중대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말이란 신중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 용기와 만용의 차이. 맨손으로 호랑이와 맞서려고 한다거나 아무런 장비도 없이 큰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말라. 이 같은 무모한 도전을 하며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호언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은 결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을 뿐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만용에 가득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 배움이 깊을수록 배움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과 같이 인생관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배움이 깊을수록 완고해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해 완고한 사람이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기억이나 엿들은 풍월로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나는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안다고 자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라.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만의 예의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내심을 잃으면 욕망이 흘러넘친다. 그 욕망을 내버려 두면 주변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멸시켜버린다. 그렇기에 욕망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걸어두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예의이다. 예의는 마음을 지탱하고 욕망을 억제한다. 이것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의는 자신만의 예의를 먼저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 윗사람에게는 그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친구에게는 이 친구라면 무조건 믿을 수 있다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아랫사람에게는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돋보인다. 순수함과 투박함만 있고 꾸밈이 전혀 없으면 미개하고 품이 없는 사람이 되기 쉽다. 반대로 순수함을 잃고 꾸밈이 과하면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내실이 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 양쪽 모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에 외면당한다. 그렇기에 내면과 외면의 어우러짐이 중요하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주위에 불쾌감을 주지 않을 만큼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자신이 가진 매력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걱정과 두려움의 근원. 걱정거리는 자신에게 꺼림칙한 무언가가 있기에 생기는 것이다. 걱정의 근원을 밝혀보면 대부분 스스로에게 그 원인이 있다. 달리 말해 자기 내면에 어떠한 부끄러움과 꺼림직함도 없다면 걱정과 두려움 또한 생기지 않는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다. 인생에서는 때론 열정이 있어도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배움을 계속하며 자신을 갈고 닦아두어라. 그러면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쌓아두었던 기량을 펼치며 자신의 꿈과 신념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회는 불시에 찾아오는 것이며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아 자신의 이상을 펼칠 수 있다. 당당함 속에서 배어나오는 온화함.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언동은 당당하다. 그러나 언동이 당당하다고 하여 그가 반드시 정의롭다고 할 수는 없다. 때로는 오만하고 난폭한 태도가 당당함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다. 정의로운 사람은 당당한 태도 속에서도 온화함이 배어나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말이 제대로 서야 일을 이룰 수 있다. 말이라는 것은
그저 입 밖으로 내뱉어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뱉은 한마디의 말이 상황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말하자면 순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중대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말이란 신중하고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 용기와 만용의 차이. 맨손으로 호랑이와 맞서려고 한다거나 아무런 장비도 없이 큰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말라. 이 같은 무모한 도전을 하며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호언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은 결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을 뿐인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만용에 가득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목숨이 몇 개라도 부족하다. 배움이 깊을수록 배움이 깊어짐에 따라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가능성과 같이 인생관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배운 사람일수록 자신만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배움이 깊을수록 완고해지지 않는 것이다. 달리 말해 완고한 사람이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설픈 기억이나 엿들은 풍월로 다른 이에게 이야기를 전하다 보면 나는 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만 안다고 자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라. 이와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만의 예의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내심을 잃으면 욕망이 흘러넘친다. 그 욕망을 내버려 두면 주변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파멸시켜버린다. 그렇기에 욕망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걸어두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예의이다. 예의는 마음을 지탱하고 욕망을 억제한다. 이것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의는 자신만의 예의를 먼저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도서 논어의 말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을 옮겨서 가져온 내용이다. 논어는 2500년 전 중국의 사상가 공자가 그의 제자들과 나눈 언행을 담은 어록이다. 공자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의 큰 해답을 제시한 인물로 이것이 곧 유교이며 유교의 본질을 설명한 경전이 바로 논어이다. 논어는 총 20편의 500장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논어는 한 행이나 몇 행 정도의 매우 간략하고 함축적인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글이 기술된 시대적 배경이나 역사적 사실의 이해 없이는 전달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고 한다. 그래서 논어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각도로 해석되며 출판되고 있다고 한다. 내가 이번에 논어를 영상으로 만들면서 공자가 논어를 통해 그가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공자가 논어에서 전하려고 했던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전하며 마무리한다. 정의는 자신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타인에게 양보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른 이가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다.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누구의 공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